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자비희사에서 희, 함께 기뻐함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온갖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나와 내가 부딪히고, 나와 남이 부딪히고, 나와 가족이 부딪히고, 나와 사회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나와 인류가 또 부딪히고, 나와 역사가 부딪힙니다. 근데 부딪혀서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부딪혀서 왜 괴로울까요? 은현 씨, 나와 남, 나와 내가 지금 부딪혀서 괴로움이 있다고요. 마찰이 일어나요. 트러블이 일어나고, 거기에 왜 괴로움이 생길까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감각적 욕망이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나가서 접촉하는 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감각적 욕망 갖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도덕과 계율, 어떤 절대적 가치를 주장할 때는 감각적 욕망 갖지 말라, 악을 갖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악으로 본다면은 악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흑백 논리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안 가져요? 그것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 감각적 욕망이 충족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감각적 욕망이 충족이 됐다. 그래서 로또 복권 맞았다. 지위를 얻었다. 큰 이익이 있었다. 그 감각적 욕망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감각적 욕망은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져서 이게 만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리미트, 제어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 가질 수 없는 게. 근데 그 제어가 도덕이거든요. 근데 그 명확한 어떤 한계, 선을 이 세상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 이데아? 유토피아? 이상이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감각적 욕망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게 가능할까요? 기초가 안 다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누구나 갖기를 원하는데 감각적 욕망이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욕망을 얼마나 제어하느냐가 지금 문제예요. 제어, 리미트가.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 자, 그러면은 은현 씨, 어떤 예를 들면은 은현 씨가 지금 한국명상원 지금 업무도 다 관장하고 보고 있고, 지금 한국명상원 원장은 박은현이요. 나 여기 시간 되면 와서 법문해 준 사람은 모든 살림을. 은현 씨가 내 통장에 돈을 몇백만 원씩 빼가서 몇 번만 빼가 한 3일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큰일 났다. 이것도 어떻게 메꾸냐. 마이너스야 다. 한편 고맙고. 은현 씨가 또 마하위에라도 나가. 또 건설에 간 팀장이야. 또 고양이 또 캔 마마야. 지금 몇 마리? 두 마리 남았네. 그 다음에 또 새끼들이 있네. 또 남편이 있네. 시댁은 없어? 시댁 근처에. 또 근처에 있네. 또 이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은현 씨는 자기 능력 밖의 것들을 지금 커버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은현 힘이. 근데 그것을 모두 다 수용하지는 못해. 은현 씨도 인간인지라. 그러면 이제 마하위하라 행사가 있어.
근데 이제 못 갔어. 근데 마하위하라 사무장이잖아. 근데 못 가서 전화하려면은 거기 이제 보살들은 은현 씨가 나니까 이제 왜 와나 하는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친단 말이야. 그럼 은현 씨의 그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리는 거야 이제. 그 은현 씨가 팩 이제 토라져. 이런 현실적 문제가 감각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고 있잖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예요. 그게 어떻게? 그 가족 안에서 남과 더불어 계속 그 어필하고 도전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갈등 구조가 형성되거든. 그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한다고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전제되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예요. 미경 씨. 그럼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힐 때 나와 다른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야. 다른 행동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전제가 뭘까? 나는 그렇게 봐요. 업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그 어떤 가치관. 업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으로 보지 않으면은 트러블이 생겨요. 업으로 보면 해결돼요. 그 사람 업인데. 그리고 그 업은 그 사람의 과보를 받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업이라고 보면 분리가 돼요. 분리가 안 되는 이유는 나와 남이 분리가 안 되는 이유는 업이라고 안 보기 때문이에요. 업은 낱낱의 문제거든. 부처님도 개인 못하는 문제거든. 예수님도 개인 못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지? 설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 독버섯 먹고 딱 상에 독버섯 올라왔잖아. 부처님도 부처님 같이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러 본 사람도 그 부처님 같이 그 신통한 능력 있는 사람도 그 독버섯을 왜 먹어? 알고 먹지 말아야지. 모르고 먹었잖아. 딱 먹고 보니까 독버섯이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놨잖아. 딴 비구들 못 먹게. 그러니까 그런 점이 나는 부처님이 인간이어서 더 매력이 있어요. 신이었으면 독버섯 오늘 내가 죽을 날 설사병으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소크라테스가 사약 받은 거, 소크라테스는 기꺼이 받아들였어. 그 시대에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못 받아들였잖아, 사회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신부요. 신부인데 지구는 둥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척받았잖아. 못 받아들인 거야. 마녀 사냥하고 중세, 신에 도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인류사에 답이 없어요. 세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제시한 것이 지금 세속과 출세관을 나눈 거예요. 세속과 출세관을.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할게요. 어쩌다가 보니까 그 법륜 스님이 무슨 법문을 하시는데 법륜 스님의 법문이 불교 이론에 기초해서 하시기보다는 인문학적인 그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더라고. 나는 불교 그 위파사나 팔정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 조금 불교의 입장에서 하지를 않고 어떤 그 사회 현상으로 기준으로. 근데 옳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질문하니까 나도 얼굴이 붉어졌어. 나는 핵잠수함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고 월남전을 참전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남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를 딱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용어를 잊어버렸다.
여기서는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거기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용어가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비군데 핵무기를, 전쟁 무기를 좋다라고 할 수도 없다. 근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의 민족적 입장에서는, 한국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양립되어 있는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나는 세속과 출세간이라고 봐요. 출세간의 입장에서는 핵잠수함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핵잠수함 만드는데 찬성하라고 그러시겠어? 근데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잖아. 그런 그 이중적 문제, 거기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그 표현을 나는 세속과 출세간으로 보는데 스님은 불교적 입장이 아닌 사회적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그 불가피한 어떤 그 중도적 입장에서 겪을 수밖에 없던 그 양면성의 문제를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뭐가 옳다라고 하기 그렇다. 이쪽에서 보면 이게 옳고 이쪽에서 보면 이게 옳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은현 씨한테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은현 씨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마위아라에 전화를 하니까 그 보살들이 조금 그 왜 안 오냐라고 그 조금 컴플레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현 씨가 조금 그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그 비난을 받아야 돼? 이런 그 갈등이 딱 생기지. 그때 내가 뭐라고는 했을 거야. 근데 내가 딱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은현 씨한테 이 말을 못했네. 내가 은현 씨한테 이 말을 못한 얘기를 오늘 해주려고 그래요, 그날. 근데 은현 씨한테 이 말을 못했는데 내가 나를 자성했어요. 내가 은현 씨한테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못한 것은 내가 그 정신적 상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야. 나도 세속에 살아. 그때 내가 출세간에 가는 얘기를 이제 뭐 조금 하긴 했지만은 은현 씨한테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는 해줬지만 딱 하면서 느낀 것이 가만히 있자. 은현 씨가 당면한 그런 문제들은 지극히 세속적 관점이야. 근데 은현 씨가 여기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슨 관점에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 출세간, 해탈, 자유, 윤회가 끝나는 그 자유.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간은 문제가 없어야 돼. 근데 세간적 입장에서 판단한 거야. 출세간 약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지금. 자꾸 출세간을 잊어버리고 있어. 출세간을. 해탈의 자유를. 그러니까 해탈의 자유, 윤회가 끝나는 어떤 그 고귀한 정신적 상태를 얻으려면은 그 마위아라 보살이 뭐라고 하든지 내 뺨을 때려도 나는 괜찮은 거야.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세간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슬쩍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가 딱 뭘 느꼈는가 하면 내가 그때 은현 씨한테 얘기할 때 출세간을 정확하게 은현 씨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출세간이야, 세간이야. 출세간으로 가려면은 누가 뭐라고 하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건뜻 부는 바람 지나가는 것과 같아. 출세간을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 지금 이런 모임을 갖고 끊임없이 이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해야 되는 거구나. 출세간을 잊어버리고 있어. 알긴 아는데 어느 순간에 세간 속에서 판단해.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그 세간과 출세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출세간만 딱 나오면은 뭐든지 희생할 수 있어. 내가 최근에 겪는 어떤 그 경제적 괴로움, 이게 심각한 게 경제적 괴로움은 돈 이것은요 공기와 같은 거예요.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과 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은 없으면 죽어요. 병들어서 치료 못해요. 하지만 출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 필요한 돈이 의미가 없잖아.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함께 있으면서 어떤 문제를 극복할 때, 세간적 문제가 딱 제시됐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윤회 속에서 짧은 몇 년, 그 몇십 년 사는 것, 그 컨뜻, 지금 이틀, 60평생이 지금 천상의 나이로는 이틀이에요, 이틀. 그 이틀을 못 참는 거예요, 이틀을. 그냥 긴 시간으로, 내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 이제 위파사나와 그 통찰지혜 원고를 쓰면서 자꾸 도가 얘기를 하면서 해탈의 자유를 출세관을 계속 하면서 무슨 시각이 생겼는가 하면은 찻산 쪽에 태풍처럼 문으로 백마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짧은 것. 그러니까 지금 지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와도 이거 짧은 순간의 컷이야. 지금 이 생에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업이야. 업이면 어떻게 해? 업인데. 업이라고 생각하면 딱 조금 수습이 돼요, 마음이. 예. 그러니까 고통을 겪더라도 이거 업이야. 그리고 이 업을 내가 어떻게, 지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볼 때, 뭣도 포기할 수 있고, 뭣도 이해할 수 있고, 뭣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정말. 그래서 계속 우리가 법문을 듣고, 이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오래 전에 저쪽 대행스님 신도들이 열 몇 명이 여기 왔잖아요. 어느 비구니 스님이 보내가지고 오랫동안 나오시다가 한 분이 나오다가 다 이제 지금 안 나오시는데 한 분이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나오다가 안 나와서 딱 나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멘토가 꼭 한 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귀가 번쩍 뜨이대. 멘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법사님하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법문을 들었는데 또 공부를 안 하니까 뭔가 지금 가닥지를 못 잡겠어서 법사님이 멘토다고 생각돼서 여기 왔다. 이게 지금 꿀 바른 얘기였네요, 나한테는. 그렇게 반가운 얘기가 어딨어요. 멘토가 필요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길 들어섰네. 2달도 못 나고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번씩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나오다 안 나오면 전화 못 하거든요. 왠가 하면은 부담될까 봐서. 이게, 올 때 단골 손님이지 안 오면 원수인 거예요, 이거. 세상 일이 그렇잖아. 남인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도 그 멘토를 지속시키고 있는 그 인내, 가치관이 유지되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고요. 한순간의 생각들이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고, 은현 씨. 업인 거예요, 그게. 자기 가치관이 멘토가 필요해 하고 1개월짜리 가치관인 거예요, 그게. 1개월짜리 가치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업이야. 필요하면 오거든? 필요하다는 것이 의도 아니야. 그게 업이야, 의도가. 필요 없으니까 가까마까 하다가 하다가 안 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업이지? 그게 의도니까. 그게 가치관이니까. 그걸 누가 결정하냐고.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결국은 자기예요. 업이 자기예요. 자기 의도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들을 이렇게 볼 때 누가 어느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낱낱의 업이기 때문에 상호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한계니까. 아직 미치지 못했는데. 근데 그 사람의 한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나가자면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자고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때가 되어서 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딱 샷, 그냥 마침표를 딱 찍고 끝났어.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거 싹수 없어. 하지 말고 프로세스 과정으로. 그게 무상이다고. 무상이 나쁜 것만, 좋은 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무상이. 무상처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것만 사라지는 게 무상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도 사라지고 있잖아, 무상이. 무상처럼 좋은 게 어디 있는데 그 무상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세상의 문제들, 세간과 출세간의 문제를 막연하게 출세간 그러지 말고 그 출세간을 지향하고 있는 기본이 구도가 업이라고 보자고요. 업. 알았죠? 지금. 그러니까 은현 씨가 출세간으로 보면은 이제 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을 사람이야. 근데 세간에서 생긴 문제는 업으로 그 사람 일로 보자 그 얘기야. 그러면 내가 걸릴 이유가 없지. 그 사람 업이지. 이게 분리야. 분리. 위파사나가. 나와 남을 분리하는 거야. 나와 나를 분리하고. 에? 지금 은현 씨는 이제 확실히 그 희망이 뭐야? 세간이야, 출세간이야? 출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깃발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그게 경전에서 나와요. 수라와 아수라가 싸울 때 이 깃발을 세울 때 여기 깃발경에 나와. 그게 깃발 세우고 다 지금 일본 사람은 깃발 보고 다 따라가잖아. 우리는 그 깃발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출세간이라는 깃발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출세간이다. 그러면은 잊어버려. 출세간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출세간이라는 깃발을, 그 표상을, 가치관을, 이념을 세우자고. 그게 높은 데 이상을 두고 높은 것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업이라고 보면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가는, 그냥 맨입으로 안 돼. 업이라고 봐야 세간에서 출세간과 분리가 된다고. 낱낱의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업이라고 봐. 그럼 세간에서 출세간에 가. 근데 조건이 있어.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가는 조건. 그냥 못 가. 업이라고 보고, 업은 12연기예요. 업이라고 보고 나한테 덕지덕지 붙은 탐진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먼저 일순간이 업이야. 업으로 봐야 돼. 그럼 분리가 돼. 업으로 보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덕지덕지 붙고 오랫동안 살아온 인습적인 것, 참되의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업. 두 번째, 자비이사요. 두 번째가 자비이사요. 사랑, 자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으면 남의 어려움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지. 자애, 자비.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예요. 희, 함께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출세간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의 업, 두 번째는 자비이사, 오늘 희,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한 뒤에 네 번째는 평등심, 균형된 마음, 중도,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 개정애, 이게 사각지 희. 그 다음에 자비이사로 균형된 마음을 만들어 놔서 있는 그대로 봐. 아직 멀었어. 첫 번째 업, 두 번째 자비이사, 세 번째 뭐? 무상고모화요. 세 번째 무상고모화. 이런 어떤 그 로드맵,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길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단계로 만들어 놓자고요. 지금 여기서 자비이사는 업 다음에 이제 자비이사,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으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무상고모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필요해요. 알았죠, 은현 씨? 그러니까 마하위야라 보살님들은 그 사람의 업이요, 내 업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내 업이야. 내 업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났어.
내가 오지랖 넓게 마위하라 사무장 했잖아. 오지랖 넓게는 좋은 의미야. 했잖아. 사무장 하면 온갖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야.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한 일을 하도록 안 둬. 각자 낱낱의 입장에서 태클 걸고 시비 들어와. 각자 이해에 부딪혀. 그런 그 장애들,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어떤 그 요소, 에너지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야. 가시밭길이 있어. 가시밭길 때문에 더 꽃길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주었잖아, 누가? 그럼 괴로웠어. 왔네? 있네? 그걸 날 보고 더 향상시키라고 생긴 괴로움이야. 이 괴로움을 받아서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이 괴로움을 통해서 더 나아가라고 생긴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자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생긴 괴로움이 아니고 이런 장애가 생겼네 라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더 점프하라고, 더 나아가라고, 더 지혜를 얻으라고. 그게 출세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자비이사예요. 응? 아셨죠?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 희각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굉장히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거? 수행하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 정체성, 자기 그 수행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안 만납니다. 누구? 만난 줄 아세요? 다 자기가 최고라 그러는데 수행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교가 안 되니까. 수행병이라는 게 있어요.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자기 과시하고 싶어져요, 이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과시하시고 하고 말을 하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은현 씨. 내가 뭘 느끼지? 근데 법문으로 막 얘기를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체계화하고 니만 기억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계속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것을 기억시키고 싶은 거야. 아직 완전히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가 뭔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얘기 아니야. 그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가려고 자기한테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그쪽으로 가치관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말 한마디로 딱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딱 그 얘기 듣고 너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그 순간 그러고 잊어버려. 그러고 잊어버려.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에 젖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투사에서 관용자의 지혜를 끊임없이 무탐, 무진, 무치를 얘기해야 조금 탐진치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어떤 평가 기준을 누가 뭔 얘기하고 뭔 행동을 하는 것은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고 마침표를 찍지 말라고. 그 사람 알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모르고 해.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세속적 견해로 판단 내린 거야. 내가 걸려. 내가 안 걸리자는 말이야. 지금 그런 걸 과정으로 보자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경우에 학문이 그렇잖아. 학문 토론 피를 튀겨요. 자기가 옳다고. 중도 없어요. 당신 말도 옳고 당신 말도 옳다. 학문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 지금 아래층에 40대가 위층에 사는 70대를 층간소음으로 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죽었더만 70대가.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있었겠지. 서로 업이 부딪힌 거야. 업이. 그러니까 40대가 와서 70대 했으면은 뭐 트러블이 생겼으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될 걸. 누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래층에 꿍꿍거린다 그래? 나는
조심스럽게 걸었다고 또 얘기하겠지. 나도 모르게 꿍꿍거렸을 텐데. 그러면 그런 그 상호 업이 부딪히는 문제에서는 답이 없어요, 세속에서는. 각자. 옳다 그러다가 없다고, 세속에서는. 근데 출세관에서는 왜 답이 없을까? 옳다 그러다가 없으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출세관을 살아야 돼요. 그 출세관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 라는 얘기는 남이 잘 됐을 때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지 말고, 사돈 논 사셨어? 아이고 내가 오늘 한턱 쓸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한 잔 사라고 하지 말고, 은현 씨 친구가 아들이 어디 합격했을 때 한턱 내 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한턱 쏠게 안 했지 아직. 그게 함께 기뻐함이야. 한턱 쏠게는 안 해도 잘했네. 속으로 샘내지 말고 정말 진실로 잘했네. 그게 복이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야. 지금 출세관으로 가는 마음이 만들어진 거야. 지금 거기 다 그럴수록 내가 없어진다니까. 지금 나 없애는 거예요, 전부. 업도 나 없어지고, 자비이사도 나 없어지고, 무상고모도 나 없어지는 거야. 지금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 때문이야. 근데 내가 우월한데? 우월한 것이 병이야. 우월한 것이. 예. 응? 은인 씨, 연대 법대 나온 게 병이에요, 이거. 알았어요? 근데 나쁜 짓은 왜 법대 나온 사람들이 다 해? 물론 두드러져서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 어떤 그 엘리트, 선민의식, 자기 우월성, 똑똑한 거, 뭐가 똑똑한가를 알아야 돼. 뭐가 똑똑한가. 지금 우리가 안 똑똑해. 지금 배려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낮추는 게 똑똑한 거야. 가치관이 다르다고. 그 가치관이 업이다고. 에? 에, 은현 씨는 똑똑해서 숙이고 다 지금 하지. 응? 아니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함은 지금 사각지로 가는, 마지막 평등심으로 가는 세 번째 그 완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함께 기뻐함. 그러니까 잘했네, 아이고 애썼네, 잘했네 라고 속으로는 꼬이더라도 계속 그렇게 말이라도 하라고. 잘했네. 우리의 전반적인 세 번째 숭고한 덕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호의적인 또는 적극적으로 이해해주는 기쁨이다. 이해할 때. 이게 꼬이면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이해할 때 내가 기쁘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의 직접적인 경계의 대상인 시기심을 제거하는 성향이 있다. 함께 기뻐할 때 내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해줘서 공덕을 쌓고 내가 시기심이 없어져서 편안하고. 그러니까 비교 대 비교할 때 보세요. 야, 너 옆집 영희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70점이야? 라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영희와 철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영희는 영이고 업으로 봐야 된다니까? 거기에 업이 없잖아. 이건 내 얘기요. 내 얘기요. 내가 남들 다 공부할 때 문학하고 뭐 연극하고 웅변하고 별 뭐 5만 가지 잡탕을 다 해서 내가 공부한 기억이 없어? 어떻게 그렇지? 시험 때는 했겠지. 근데 내가 시골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도시로 갔는데 애들이 날 보고 야, 너 귀엽다. 그래서 그땐 좋았어. 근데 그게 아주 나중에 철이 들면서 수치였어. 날 귀엽다? 그래서 내가 해병대 간 거예요. 안 키우려고. 끊임없는 탈출.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우리들이 헤매고 있잖아. 헤매고
헤매고 있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하잖아. 근데 무엇이 바른지 여기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지금 업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도 학교를 들어가고,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그런데도 집도 사고, 그런데도 뭐 회사를 하고, 내가 그것을 할 사람이 아닌데 했네. 내가 그 타이틀을 가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졌네.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뭘 이룬 것, 결과적으로 뭘 도모한 것을 놓고 보면은, 야,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을 보면은 이게 업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서 나도 모르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적인 가치, 이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절대 부귀 영화,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걸 가질수록 괴롭잖아. 지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업을 자꾸 생각하잖아. 내가 자꾸 업 그런 거 보니까 지금 낱낱이 그런 가치관이 그런 그 행동을 해서 그런 결과를 만드는 그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딴 것이 없어. 부처님은 무엇으로 무상고무화를 얘기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무엇을 얘기하신 분이에요? 김 교수님. 담마키티 스님이 뭐라고 그랬지? 부처님은 뭘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원인과 결과로 말씀하시면 무상고무 얘기 부처님 아니고. 예. 원인과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은 연기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일 때 무상고무화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상고무화를 안 보고 원인과 결과를 보니까 업으로 받아들인 거야. 원인과 결과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여서 보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하는 것도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니까 그럴만해서 그랬네. 그 사람의 업이네. 라고 놓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조금 자유로워지더라 이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목사님 자꾸 그 전에 젊어서 뭐 공부 안 하고 이래 했다는데 공부 잘하고 뭐 무슨 하고 출세하고 무슨 돈 많이 벌었다고 가치관이 올바르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지금 내가. 좋은 거로 말할 수도.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할 수는 없지만은 다.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이렇게 사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세상을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비이사 이런 것을 보려면은 이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지금. 영어 다 외우고 시험 둔해서 뭐 타이틀 갖는 게 똑똑한 게 아니고 그렇죠. 자비이사 알아서 자기 앞가림하는 거, 자기 덜 괴로운 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놀았는데 이는 변명 같아. 내가 그때 공부를 할 만한 업의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던 거야. 그때 그 시기에 때가 안 됐던 거야. 이게 때가 되어서 내가 이걸 받아들인 거야 지금. 그것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상이 맞질 않아서 괴로워가지고 이거라도 안 괴로워서 내가 이거 한 거거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난 땡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업이더라. 다를 게 없더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더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얘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결과는 올만해서 온 거야. 여기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부처님은 모든 이야기를 원인과 결과로 얘기를 했대. 난 무상고무화로 얘기한 줄 아니래. 무상고무화로 얘기할 건덕지가 없대. 원인과 결과 속에 다 있대. 뭐로 괴로운 무상고무화. 원인과 결과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잖아. 그럼 풀리는 거야. 그게 업이거든요. 업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은 그 수순을 만드셨구나.
원인과 결과로 본다는 얘기. 원인과 결과의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그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사상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 이유를 제기한 사람이 없는 게 원인과 결과래요. 원인과 결과는 누가 뭐라고 격하를 못 시킨대요. 11부건데. 무상고는 인간의 입장에서 생긴 거잖아요. 네. 인간의 입장에서 처한 법이지만 인과법은 인간을 떠나서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모든 게 이 원인과 결과는 그러니까 그 법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더 크니까. 그래서 뭐 총자, 뭐 계절법 다 이런 거는 근데 어부법칙 단지 인간에서는 그 일부분이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가 더 큰 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세관으로 가기 위해서 언발의 오줌 누기지만은 자꾸 이것을 상기하고 업이라고 그러고 자비이사를 지금 되뇌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아직 우리는 출세관으로 못 간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함께 기뻐할 때 내가 질투심, 이기심이 사라진다. 우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은 질투심이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듣거나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는 기뻐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이거요. 엊그제 에이펙에 일본 수상이 왔죠? 응? 근데 지금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 공군 비행기가 일본에 가서 급유하려고 그랬어요. 거부했어, 일본에서. 왜 거부했냐? 그 비행기 독도 상공을 날랐다. 근데 대통령이 그거 싹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주 기꺼이 낫고 안 변하고 이제 바꾸자. 그리고 딱 한국에서 무슨 군인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그걸 딱 빼버렸어. 딱 빼버렸어. 이게 일본 사람들이 사도광산 질문을 하더라고, 기자한테. 근데 대통령이 설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외교적 수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국가 간에 치열한 그 다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참부 한국의 성공을 가장 싫어하는 게 일본이에요. 한국의 성공을. 그도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50년 뒤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탄하고 있잖아요. 50년 자기들이 뒤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어, 일본이.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거 자비이사 출세관으로 가기 위한 거야. 세관에서는 희가 없어. 근데 우리가 출세관을 살기 위해서 세속과 아까 법륜 스님 말씀처럼 자기가 피구가 핵잠수함 찬성하기가 좀 그렇잖냐. 근데 내가 여기 한국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 그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내가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 거 현실이 아니냐. 그게 세속과 출세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출세관을 지향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세관적 관점은 버려야 돼요. 적당히 두 발 놓으면 안 돼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돼요. 여기에 적시고 저것을 오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버리자. 우리는 한쪽, 두 발 양쪽에 딛고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자. 지금 우리는 옮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옮기려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니까? 어떤 장애의 문제에 대해서 걸리면 안 된다니까? 일로 가는 사람이 뭐 이거 가지고 걸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잊어버리도 또 오늘 만나서 확인하자 그 얘기야. 확인했어? 에? 어렵지.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지. 지금 어려워도 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나오잖아. 지금 가치관이 이쪽으로 향해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성공한 사람을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대신에 그를 파멸시키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한다. 어떤 면에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과 더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을 망치는 질투심, 근절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면에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함께 기뻐하는 것은. 왜냐하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닦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전과 번영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는 거지. 내가 발전하는 거지. 여기서요,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데 당장 받아요. 당장 받아요. 제가 그 얘기 가끔 하는데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 건축 설계사인데 풍수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그 친구 불러서 몇 자리 좀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딱 가서 놓고 보더니 딱 여기가 뭐가 좋다. 그러더니 즉시 발복하겠다고 그랬어요. 뻥치지 마. 여기다 몇 썼다고 즉시 발복해? 즉시 발복한대. 뭔 소리요? 좋은 명당죄라고 하니까 지금 기분 좋아 안 좋아? 좋다. 즉시 발복한 거래. 즉시 발복한 거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건축 설계사니까 그런 풍수 보는 그런 류의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야. 즉시 발복한다. 그래서 뭔 소리야? 뻥치지 마. 그랬더니 지금 여기다 좋다 그러니까 기분 안 좋아. 기분 좋아. 그랬더니 그 발복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신에서 현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자기가 어떤 마음, 가치관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자비이사, 남한테 칭찬해주고 좋은 얘기 해줄 때 그 사람 기쁘게 해주잖아? 그럼 그 기쁜 파장이 나한테 바로 오는 거야. 기쁜 파장이. 예? 그런 것처럼 남을 칭찬해주는 것이 나에게 지극히 이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 질투심이 있으면 칭찬 안 하는데 함께 기뻐하는 마음에서 칭찬하면 나한테 이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다 서로에게 이익이 있는 것, 나만의 이익이 아닌 그런 문제를 함께 생각하자고요. 자신과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적대자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 간에. 사실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도 않으며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질투심, 속견 좁은 마음이 어떤 민족의식이다, 뭐다, 자기 에고다, 그런 것들을 충만해 있을수록 더 배척하잖아? 현실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감추고 있잖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숨어서. 근데 여기 지금 글로써, 자비이사로서 끌어내서 이것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봉합시키고 오픈해서 개복해가지고 지금 그 흑백 논리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도 않으며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척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장애들을 창조해내면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착하고 덕스러운 자들을 독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암살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간디는 암살당했습니다. 이것이 사악하고 미혹한 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간디가 왜 암살당했죠? 간디가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힌두교 입장에서 얘기했어요.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간디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 이슬람 그쪽 사람들이 그 경호원 중에서 총 쐈어요. 그러니까 간디 힌두교 입장에서 본 간디의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구국의 영웅으로서의 간디는 뛰어난데 민족을 분열시킨 다 그 인도 땅이었잖아. 미얀마 쪽까지 방글라데시가 인도 땅이면 미얀마도 인도 영역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들어왔지. 간디가 힌두 있잖아. 간디가 바가바트 기타만 가지고 있었다잖아. 힌두교 경전. 그다음에 간디가 파괴주의자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잖아. 기차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랬더니 간디가 나머지 신발 한 짝 던지더래. 떨어졌으면 두 짝 주스라. 그런 그 위대한 이 있잖아. 근데 인도 역사 읽어보니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슬람 이것이 암살당했는데 그쪽 그 종교 사람이 였대. 그러니까 그 바꿔 얘기하면 그쪽에서 보면은 안중근이 제가 총선거나 마찬가지야.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간디 얘기 나오니까 딱 나오네. 자애로운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을 닦는 것은 많은 노력과 강력한 자기 의지를 요구하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닦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서양 국가들이 동양의 번영을 기뻐하고 동양은 서양의 번영을 과연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하고 그렇게 싸움 붙으면서도 중국하고 또 뭐 요구하고 그 러시아 무기 또 사고 저놈의 인도. 근데 인도 사람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 서양이 인도를 얼마나 지배했어요. 고열을 빨았지. 영국의 그 지금 부가 어디서 다 나왔어? 식민지에 다 나왔잖아. 피를 빨고 고름까지 다 빨아먹은 놈들이라서 그 DNA가 지금 영국이나 서양을 배척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도한테 조금 내가 이 사람들 지금 왜 이래 그런데도 그 DNA가 민족적으로 착취를 당한 어떤 그 선입관들이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인도 욕하지 마.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세속의 현실이잖아. 서양의 국가들이 동양의 번영을 기뻐하고 동양은 서양의 번영을 과연 기뻐하고 있을까요? 어느 한 나라도 다른 국가의 번영을 기뻐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민족이라도 다른 민족의 발전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민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속에는 답이 없는 거야. 계속 그 질투, 시기, 원한. 그래가지고는 괴롭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세속적 현실에서 괴롭지 않게 살려면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내가 황 선생님하고 위파사나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옥재씨랑 갔다 왔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내가 법문할 때 강의 주고 저녁 강의 안 주고 이튿날 안 주어서 내가 올라왔잖아요. 법문할 때 거기서 몇십 명이 자꾸 그 이유를 제기하고 나는 한국 불교를 모르는데 자꾸 한국 불교 묻고
나는 미얀마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수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전혀 안 걸렸어요. 근데 올라올 때 옥지 씨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선생님 기억 안 날 거예요. 한국 불교 1600년 뭐란 말이에요? 그랬다고요. 예. 옥지 씨 어제 그 얘기를 해주지. 내가 어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불교 때문에 전혀 낯선 테라와다 부처님 상저 불교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걸 몰랐어요. 나는 이거 좋으니까 이것만 사념처 얘기만 했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무리 아니지. 근데 차 속에서 옥재 씨가 한국 불교 1600년 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 그게 남체예요? 남체, 옥체, 뭐 잡체, 뭔체, 체니까. 그때서야. 어제 얘기 좀 해주지. 그럼 내가 아이고 조금 더 이해를 했을 텐데. 어쨌든지 내가 끌당은 안 했지만은 어제 좀 얘기해 주지. 그리고 내가 남채 씨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거해 스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거해 스님이 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가 좋아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간다. 천주교 신자가 위파사나를 한 것이 퇴로를 열어줘서 한 거예요. 야, 이게 최고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아니면 안 돼. 라고 했으면 저 안 했을 거예요. 에이지, 자기가. 근데 나는 지금 이것이 좋아서 해.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걸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라. 맞아. 나를 올가매려고 안 하네. 예. 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내가 남채 씨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남채 씨, 당신이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었어? 지금 1600년 동안 한국 사람이었어? 지금 당신이 몇 년 동안 일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미국 사람 그리고 축생이었을 수도 있고 욕계 천상이 태어날 수도 있었고 다양해.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나는 1600년이 아니고 16만 년이 지나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난 싹 받고. 거해 스님 얘기예요, 그게. 거해 스님이 딱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수행하다 안 죽는다? 그래서 수행하다가 이거 암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다 안 죽는다 그랬지? 예, 안 죽는다 그랬지? 두 번째, 이거 하다가 더 좋은 거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 거야. 그러니까 1600년 한국 사람이어서 지금 대승불교가 아닌 테라와다 상자불교 이론을 지금 한국 부처님 불교해야지 왜 한국 불교해야 되느냐는 얘기야. 이게 지금 불교가 변질한 거 아니에요. 중국 영화 보면은 무슨 왕이 신하 한 명하고 스님하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기행을 하대. 스님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에 그렇게 스님을 돌아다니면서 절에 있어야 될 스님을 신하로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사찰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불교가 변했구나 중국에 와서. 절대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이 테라와다의 입장을 해서 보면은 바뀐 전혀 비불교적인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근데 그것은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1600년 만에 2500년 만에 부처님 가르침 사념처 위파사나 만난 거 이거 복이라고 하세요. 옛날엔 이거 알고 싶어도 몰랐어요. 지금 좋은 시절에 허시절에 좋은 시절 만나서 이거 지금 위파사나 만난 거 이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이거 만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16만 년이 지났어도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갈 수 있어. 그런 어떤 세속적 관념,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폐쇄적이고 없어 여기가 지금 아직.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지 이제. 호국불교는 그 매우 위험한 거예요. 불교가 왜 호국불교예요? 부처님 불교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불교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잖아.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그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비이사가 필요하다는 거.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비이사를 통해서 이 뒤에 있는 그대로 보아서 무상고마라 하는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경 씨. 그렇죠? 예. 미경 씨는 알아듣는 것 같아. 은현 씨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니요, 은현 씨는 어긋장 놓고 있어. 콱 알아들었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알아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은 척 하는 거야. 목사님, 그러니까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수사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종교, 어떤 고정관념, 이거 벗어나야만 수사원이 될 수 있지. 그러면 수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가 다른 종교를 시기하며 지구의 한 부분이 지구의 다른 부분을 시기하며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시기하며 한 가정이 다른 가정을 시기하며 성공하지 못한 자가 성공한 자를 시기하며 심지어는 형제나 자매가 다른 형제나 자매를 시기한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신들을 숭고하게 하고 내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닦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답이 없어. 출구가 없어. 함께 기뻐할 때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괴롭더라도 함께 기뻐해야 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속담에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줘야 돼. 그럼 미움이 없어져. 농담 아니야. 왜 미운 놈 떡 주고 미움이 없어질까? 내가 관대해졌잖아. 스스로 풀어져. 알았어요? 그래서 김 교수가 여기 계속 사오는 거 미운 놈한테 떡 주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요, 목사님, 딱 생각하니까 그 자기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가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려워. 그게 쌈바잔나잖아요. 네. 쌈바잔나 첫째 항목이 그거예요. 네, 이익과 손실.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할 물질적 이익이 아니고 정신적 이익인 거야. 예. 그게 이익이 되거나 자기가 분간해서 안다는 게 그게 쌈바잔나 첫째 과목이. 그러니까 쌈바잔나가 뭐야? 분명한 암이잖아요. 아니 분명한 알물 무슨 수행이라고 그래? 그게 위파서나요. 지혜 수행이잖아요. 예, 황 선생님 이름이 쌈바잖나요. 아니 그게 대단히 이익이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지만은 최고야. 뭐가 이익이다. 정신적 이익. 내 괴로움이 없는 이익.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면 정신이 퍼뜩 나요. 뭐가 이익인가? 은현 씨, 물질적 이익이 아니야. 목사님 그리고 이게 함께 기뻐함도 한 마음도 그것도 같은 거예요. 이익이요. 그 이익이지. 남의 잘 되는 걸 질투하면은 불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상대방의 신처럼 똑같은 공덕이 자기한테 생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선심이다 이거죠. 선심이지. 남을 비난하면 불선심이지만 상대방을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은 가지면 오히려 그 같은 공덕이 자기한테 온다는 말은 자기 그만큼 선심이 된다는. 그러니까 무탐무진 무치야. 예. 무치가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 그런 뜻이. 관용자애지에는 불선심이고 탐욕성내 머리석은 불선심이고 관용자애지에는 선심이고. 맞아요. 선심 불선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선심이 많아요. 많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끄집어내자. 이게 까발려서 이게 손해다. 한번 비교해봐라. 이걸 봉합을 하지 말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 끄집어내서 한번 보자 하는 것들을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신을 숭고하게 하고 내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닦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의 중요한 특성은 다른 사람들의 번영과 성공을 즐겁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웃는 것과 같은 것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의 특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어 개념 없이 떠드는 것은 간접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런 것을 겪어요. 내 마음이 아직 허락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농담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잘했네. 좋은 일이네. 라고 약간 가식적으로 내가 말한 때가 있어요. 내 말 속으로는 에이 잘했다. 잘했다. 근데 아이고 그랬어? 걱정되네. 라고 하는 이중적 문제는 선심과 불선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잘못된 상태에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걱정되겠네 라고 빈소리로 했을 때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러고 있잖아. 그것이 좀 풀어져. 나도 모르게 용해시켜. 그런 그 이중적 구조에서 말로라도 염려해주고 해주는 것들이 내가 꼬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내가 경험해. 일단은 좋게 말을 해야 돼. 그러면 나에게 내재해 있는 꼬인 마음이 좋게 말함으로써 풀어져. 그게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거예요. 농담 아니라 그 경험해요. 지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거다고요. 그 용서하는 거랑 똑같아요. 용서도 상대방을 물론 위해서. 그러니까 떡 하나 주니까 네. 내가 막 풀어져서 용서가 되는 거다니까. 네. 베풀었기 때문에. 예. 용서하는 마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제 주위에 돈을 좀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벌어요. 근데 그게 쿠팡 운송 회사야. 그래서 능력 있는가 봐. 여기 저기 또 내. 그럼 그 직원이 그 허락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쪽에 그런 혜택을 우리 딸이 아주 매우 많이 보고 있어. 그 패밀리야.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 고기 다 사주고 고모 왔다 하면 뭐 그냥 그래서 계속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봐. 근데 우리 사위를 대만으로 회사 그만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안 된다. 그 일시적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이 회사는 튼튼한 회사, 재벌 회사니까 계속 다닐 수 있지만 애들 학교. 근데 지금 딱 쿠팡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나는 또 속셈으로 다 이게 이해가 얽혀 있어. 속셈으로 우리 딸한테 혜택이 가는 거야. 그리고 경제적 혜택이 근무하고 있어 거기 가서. 그리고 페이를 줘. 와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뭐 하냐 그때 앉아만 있으라고. 도와주고 싶은 거야. 난 또 내 속셈에 딸한테 얘기 안 하고 저 돈을 많이 벌으면은 한국명사원에 매달 몇백만 원씩 적자니까 몇백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법적으로 뭐 기부가 되니까 그걸 좀 이걸 어떻게 바르지? 근데 그 구상하고 있어. 근데 또 쿠팡이 터졌네. 그래서 이거 참 나는 내 속셈 이게 내가 뭔 일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뭔 일이 또 이렇게 왜 하는데 다 자기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게. 이거 내복이 한계가 있다. 이게 지금 그 말은 나 혼자 생각이야. 우리 집에다도 얘기 안 했어. 부끄럽잖아. 딸의 사돈한테
그러니까 야 속속속 해가지고 이제 야 그 뭐 행변이 어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딱 차 박사한테 딱 한마디 했어. 여지껏 참으로 보시야란 말. 공덕 좀 쌓으라고. 차 박사가 돈 내다가 딱 끊어 그만두고 계속 내지. 여기 오다가 안 넣은 사람 계속 내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 양반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는 그 공덕을 쌓을 필요를 느꼈는데 그게 했지. 차 박사님 내가 처음 얘기인데 여기 보시 좀 하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라. 보시하다 끊었잖아요. 좀 하세요. 그랬더니 얼마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갈등이야. 10만 원이요. 그러려다가 1, 2만 원이요. 딱 그래서 1, 2만 원이요. 5만 원이요. 그러려다가 그러니까 차 박사 2만 원을 내가 매달 내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 감동을 받아. 2만 원짜리 공덕을 내가 만들어 준 거야. 농담 아니야. 그 돈 아까운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모르고 있는 거야. 2만 원짜리 공덕을 내가 만들어 준 거야. 차 박사한테는 자랑스러워 내가. 그런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세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자비이사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내재되어 있는 탐진치를 어떻게 해결할지. 출세관을 가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희생 없이 안 돼요. 에? 그리고 스리랑카 스님 안 오셨죠? 담마키티 스님. 네. 그러니까 그 수해 난 거 보시 받아 지금? 그러니까 거기 올랐어? 은현 씨가 만드는 거야? 아니면은 거기 담마키티 스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담마키티 스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그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렸죠.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안 오셨는데 그걸 누가 올렸나 했어? 많이 죽었대. 400명이 넘게 제일 많이 죽었더라고요. 좀 도와주자고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모든 부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축하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질투도 제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사돈 돈 썼다고 배 아프지 말고 성공한 사람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근데 제가 쿠팡 아까 얘기 나왔는데 쿠팡 그 사람이 중학교 때 미국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현대건설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 다 다녔더라고. 근데 가족들 다 데리고 간 거 보면은 뭐 조금 타이틀이 있었겠지. 그러다 미국 가가지고 사립 고등학교 다니고 하버드 가서 하버드 다닐 때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뉴욕 타임스한테 팔았던가 어디다 팔았어요. 그 잡지를. 그리고 한국 로켓 배송 쿠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만 또 만들었어요. 미국 쿠팡 만들고 지금 80%가 사업이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 시민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몰매를 맞는데 삐뽀였어요. 한국 사람을 아주 나쁘게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게으르고 우유부단하고 이기적이고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미국에 머리 좋으니까 한 측면만 보고 머리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우월감, 이기적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갖 문제들이 생겼어요. 사람 죽지, 자꾸 거지. 그리고 50만인가 거기 50만 개 그 기업이 거기다 납품을 해. 없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마트 매출이 팍 줄었잖아. 거기 다 사니까. 근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40명, 50명을 지금 변호사 누구
예전 대통령실에 있는 그 비서 뭐 누구 하는 사람으로 라비스트를 그 임원을 몇십 명을 뽑아서 그 문제 생기면 그 라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마인드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청문회에서 아마 그 청문회 국정감사에서 청문회 열리려고 그래요. 이거 계속해서 또 대표였다가 걸리게 생겼으니까 대표 싹 한국 사람으로 넘겨주고 쏙 빠져서 일체 여기 한국 대표가 지금 어딨냐? 쿠팡 70% 가지고 있는 70%면 대단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손정희도 쿠팡 다 투자했어요. 손정희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기도 하고 아마 롯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싹 옮기고 일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멘트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놔도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좀 덕이 부족하구나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보통 머리로 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이미 하버드에서 잡지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거창한 돈을 만들고도 또 딴 것들을 했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보통 머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막 끄집어내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냥 딱 걸린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국회의원 입에서 다 나온 얘기야. 내가 미국 갔더니 미국 국회의원들이 너 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느냐.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다 얘기를 하더래. 그게 아니다. 쿠팡만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을 라비로 다 그렇게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현실적 문제를 직면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라비스트를 고용해서 돈만 몇 조가 가요, 1년에. 수익이 미국으로. 쿠팡이 다 석권하고 있잖아요. 쿠팡 회장이 그 미국 시민권자. 김범석 그러니까. 여기서 중학교 다닌다고. 미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을 비난했다니까? 미국 시민. 한국은 게으르고, 뭐, 이기적이고, 뭐, 질투. 이거 다 나오네. 그게 그 발표한 것이 국회의원들이 읽어서 알았어. 걸린 거예요. 거기 좀, 뭐 좀, 덕 좀 보려고 그랬다가 괴로워 죽겠어. 뭔 일이 또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그런 것처럼 거기서 내가 느낄 때 덕이 부족하구나. 덕이 부족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덕이 있으면 넘어가요. 이렇게 미경 씨도 공장 잘 되려면은 누구 욕하지 말고, 아이고 잘 됐네. 그렇게 함께 기뻐하세요. 아셨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저기 그 특정한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그런 문제를 볼 때 덕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점이 먼저 기부해서 공덕을 쌓으라고 했으면은 필요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먼저 그 얘기를 했어야 나한테 공덕을 안 쌓아가지고 지금. 자, 감사합니다. 예.